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에게 큰 기회가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추가로 상향하면서 이로써 중국은 104%라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상응하는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자 이같이 미국이 대응한 것인데, 100억 건의 관세 전쟁 속 한국, 일본 같은 우방국엔 협상을 시사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모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트럼프의 104% 관세 전쟁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동맹 협상을 우선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미국과 쉽지 않은 협상을 해야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을 통해서 큰 기회를 맞이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8일 처음으로 트럼프와 대화를 나눴는데 관세, 조선, LNG, 방위비를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방위비 인상 요구 등에 한국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취임 초기에 거론되었던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K조선이 이 협상 카드로 급부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거론되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은 중국을 크게 앞지르며 전세계 선박 1위를 탈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기세가 앞으로 더해져 중국과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놀라운 효과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항만에 들어오는 중국 선사에 척당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5억 원,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선사에는 150만 달러, 하나로 약 22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중국 조선사에서 건조된 선박 2,717척이 미국 항만에 입항했는데 항만 입항 건수만 총 16,870회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횟수로 미국 항만을 오가는데 한 번에 지불하는 22억은 금세 눈덩이같이 불어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제조 선박과 중국 해운사를 이용하며 막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담할 해운사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바다에서 아예 중국을 몰아내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대신에 선박을 만들어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글로벌 선사들은 주문하려던 중국 선박을 취소하고 한국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 조선소가 2조 2650억 원 규모의 잭팟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간 컨테이너선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 조선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금과 값싼 자재를 쓰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중연료 추진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위주로 수주했는데 이젠 컨테이너선도 한국에게 맡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브라질 해운사 트랜스페트로는 셔틀탱크 9척을 한국과 중국에 반씩 나눠서 주문하려 했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삼성중공업에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셔틀탱크 9척 전부를 주문했습니다. 중국 조선사의 단골 큰선 고객이라 불렸던 그리스 선박왕 마리나키스가 이끄는 캐피털 마리타임은 중국 조선사로 외면하고 HD 현대사무와 HD 현대미포에 20척,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지난해 중국 선사에 주문하려고 알아보았지만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한국 선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은 독일의 해운사 하파그로이드와 컨테이너선 6척 수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세계 12선사 대만 양밍도 대형선 10척 발주를 앞두고 있는데 중국 조선사로 외면하고 한국 조선사에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 선박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 조선사는 물론이고 HMM 등 한국 해운사를 미국향 물류망으로 이용하려는 글로벌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국내 조선업계가 이렇게 큰 수혜를 보고 있는데 킹달러 또한 선박 수출의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큰 이익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조선업은 컨테이너선과 같은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미국 CNN이 지난 8일 미국 최대 규모의 군용 조선업체가 한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약이 미국 해군이 함대 규모에서 경쟁자인 중국을 따라잡으려 새로운 군함을 건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D현대는 헌팅턴 잉거스와 선박 생산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조선 협력을 수차례 언급한 가운데 HD현대가 미국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최대 조선사라는 잉거스 조선소가 연간 건조 실적이 한 척도 안 되는데 HD현대 중공업의 공정 노하우를 활용해
인거스 조선소의 생산성을 30에서 50% 이상 높여 중국을 따라잡겠다는 것입니다. HD현대 중공업은 미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업계에서는 이번에 핵 항공모함 등 최신 군함 건조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거스 조선소는 내년까지 핵 항공모함 한 척, 핵잠수함 2척 등을 건조하려는데, 이를 만들 때 한국 조선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한국의 생산 효율성을 배우고 한국은 미국 군함의 건조와 MRO 사업을 하면서 최신 군함 건조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 대령이자 해군 장관의 전수석 고문인 스티브 브록은 한국의 첨단 조선 전문 지식이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한국의 조선소가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Let me continue with the Philly shipyard acquisition a little bit by Hanwha Ocean. And I think they have made that step to establish a subsidiary. The investment has passed CFIUS review, but I think that I imagine there's also some major obstacles that they're going to have to grapple with just being in the U.S., running a shipyard. I wonder if you could say a little bit about what the challenges might be and how South Korean company can try to overcome those challenges. There's with every challenge comes many opportunities. In order for the Philly shipyard to be what Hanwha wants it to be, and that is a shipyard that builds commercial vessels as it currently does, but also is able to build naval combatants. They need to expand the facility, and they need to grow the workforce. Of course, they're going to bring lots of automation and digitization and other efficiencies that they're renowned for. But because they want to more than quadruple the output of the yard, they're going to need to expand the workforce, and they're working very well with the unions in that regard. And that is good news for South Philadelphia. But they're going to have to expand what's a very constrained, tight footprint. There are other DoD partners adjacent to them, and the Navy is adjacent to them. The Navy has quite a bit of its Ghost Fleet there in the basin, and has facilities directly adjacent to Hanwha's Philly operation. And so there's opportunities for the Navy to work closely with Hanwha on realizing those expansion needs, and very unique ways of both benefiting tremendously from the synergies that both can bring. Of course, when you're building ships for the Navy, there is a range of options, right? So Philly is really well suited to build large commercial vessels. They could transition to the USNS ships that we need. We need to build ships for Military Sea Lift Command. We need a tremendous increase in our logistics capability in the Military Sea Lift Command, and those ships are a good transition. And then there's naval combatants, the high-end vessels, that require various levels of approvals and clearances and other things that companies, the other foreign companies have gone through, like Austal, the Australian company down in Alabama, and Fincantieri, the Italian company up in Wisconsin. All those things are achievable, and just a matter of going through the proper procedures to getting that done. And then the other thing that both Hanwha and Hyundai are really good at are building submarines. Conventionally powered, not nuclear submarines, but conventionally powered submarines. And we, have a need to really ramp up submarine production in this country. We have Austal building submarine components and shifting some of their methods to steel from aluminum and barging those up to Connecticut and Virginia. There's no reason that Korean shipbuilders in Philly or other places that they might acquire in the U.S. could not bring all of that submarine construction know-how to build submarine sections, submarine components, and do the same thing and get those to final assembly at our primes that actually do the work, the final assembly work for the nuclear submarines. Yeah. Well, I'm glad you mentioned submarine construction, because I was recently at a conference where actually one of the main themes ended up being the possibility of U.S.-Japan ROV
okay cooperation on nuclear submarines. I think they were maybe looking at AUKUS as a model. What is your assessment of the viability of that kind of proposal? It's interesting because the Australians had a need for nuclear submarines because of their geographic location, because of how far away that they are. Those submarines with that kind of propulsion have tremendous range, tremendous speed, and tremendous endurance. The Koreans and Japanese have no strategic, operational, or tactical need for that kind of range and speed and endurance because they are right in the area of operations that air-independent propulsion, diesel-type technologies are better suited for, right? So there's no submarine quieter than a submarine on the battery, and those kind of submarines are far, far less expensive. So you can get a lot more bang for your buck. 트럼프 위기 때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탄도 중량 제한을 없애면서 무기 개발에서 큰 성과를 얻어냈는데 이번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군함 건조에서 손을 잡는 것은 지금 해양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한데 당장 서해를 지켜야 하는 한국에게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해오던 알박기를 서해에서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를 남중국해에 인공섬처럼 만들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최종 목표는 태평양 서쪽을 통제권 안에 넣는 것으로 12일의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감안하면 서해는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서해해양경찰청은 불법적 외국어선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군사해양경찰은 단속 첫날 14척의 중국 어선을 검문해 6장의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전라남도 신안군 해상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박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중국은 어업을 핑계로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중국 선박들이 불법적으로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데 이런 움직임을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해상교통로를 보여줬지만 지금 미 해군의 전력으로 중국에 완전히 대응하기가 힘들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최근에 창설된 기동함대가 바다에서 국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해군 전력을 키워 서해를 먹으려는 중국을 내쫓아야 하고 미국의 군함 제조를 도와 해양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기회에 핵 잠수함을 건조해 북한은 물론 중국이 서해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쓰음왕이었습니다.